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배열을 사용할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포문을 사용할 겁니다. 이제 포문인데 조금 다른 형태의 포문이에요. 그래서 for each라고 합니다. for each는 이제 처음에 자바가 만들었을 때 인 JDK 초기에는 1점에서는 지원을 안 했던 건데 JDK 5부터는 이제 포문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for each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문 사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던가요? 포문 사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 생각엔 뭐 배열의 크기를 알아야지만 사용하죠. 배열의 크기를 알아서 이제 반복을 해가지고 배열에 있는 값을 접근하잖아요. 근데 배열의 크기를 굳이 알 필요 없이 배열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꺼내서 배열에 있는 값들을 처리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목적에서 설계된 게 for each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배열의 값을 접근을 하되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뭘 사용하지 않는다? 인덱스를 쓰지 않는 거죠. 특히나 이제 내가 처리해야 될 것들이 이제 배열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제 컬렉션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자료가 단순한 자료형이 아니라 자료형 값이 아니라 사실은 객체들을 가질 수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컬렉션을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자료를 다룰 수 있는데 여기서 일단 컬렉션까지 가기 전에 배열을 사용해서 for each 사용하는 것을 잠깐 볼 겁니다. 자, 문법을 먼저 살펴볼게요. for each는 먼저 for를 쓰고요. 여는 가로하고 닫는 가로 사이에다가 뭘 쓰냐면 변수 하나를 씁니다. 변수 앞에는 뭐가 쓰이냐면 자료형이 쓰여요. 자료형. 이 자료형은 뭐와 관련되냐면 이 배열의 원소의 자료형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자, 배열에서 자료를 하나 가져와서 이 변수에다가 넣을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배열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여기는 변수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만 이 데이터 타입은 내가 가져올 배열의 자료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료를 가져오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form은 여는 중괄호하고 닫는 중괄호 사이에 있는 문장들이 실행됩니다. for의 본체가 실행되고요. 자, 그러면 본체에 대한 실행이 다 끝났어. 그러면 다시 뭘 하냐면 3번으로 가서 배열에서 그 다음 원소를 꺼내와서 배열 변수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장점이 있냐면 배열의 원소를 얻기 위해서 뭘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인덱스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언제 포문은 반복을 하냐면 배열의 원소에 자료가 있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배열에 더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원소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포문을 빠져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for each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드리기로는 전통적인 우리가 포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for each를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for each를 쓰게 되면 배열의 크기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for each를 쓰도록 하는 것을 for each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배열을 하나 생성합니다. 배열을 하나 생성하고 배열은 원소가 5개를 가질 수 있게 정해놨습니다. 5라고 했네요. 그래서 5개의 값이 지금 입력받았죠. 5개의 값을 입력받았어요. 5개 입력을 받아서 입력받은 값은 여기 있는 것처럼 스코어에다가 각각 하나하나 집어넣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 요거 조심하시라고 그랬고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배열에 있는 값을 얻어올 때 여기 있는 것처럼 for each를 씁니다. 그래서 scores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씩 꺼내와요. 하나씩 꺼내와서 어디다 집어넣는다? S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S에 있는 값을 자, 여기 있는 것처럼 sum과 더하는 거죠. 자, 언제까지 그러면 반복이 되겠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50 마지막 자료를 읽을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반복이 끝나면 모든 자료를 다 읽으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평균을 구하는 게 폼은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폼은 밖에서 for each 밖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뭘 하죠? 자료에 전체 자료를 다 읽었으니까 읽은 자료를 이렇게 5로 배열의 크기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이렇게 5.0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뭘 쓰는 게 좋겠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스코어스 랭스 쓰시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for each를 다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for each가 배열의 값을 접근할 때 색인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 이제 for 여기서는 이제 지금 배열에서 지금 함수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메소드가. 그래서 지금 클래스 이름은 increment 데모이고요. 지금 메인 메소드가 여기 있어요. 자, 메인 메소드에서 지금 배열 x가 지금 선언되고 생성이 됐습니다. 지금 x에는 자료가 지금 뭐가 들어가 있지? 0이 들어가 있고 얘가 x예요. x가 얘를 참조하는 거죠. x는 지금 배열을 참조할 수 있는 객체 참조 변수입니다. 배열의 크기는 하나네요. 이러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x의 값을 배열에 있는 값을 접근하면 여기 있는 값을 출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0이 나오겠죠? 출력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크리먼트 한 다음에 x를 전달합니다. 지금 배열을 전달하는데 여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자, 전달받을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n을 통해서 전달받는데 그때 전달받는 x의 자료형은 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형은 여기 있는 것처럼 x하고 자료형이 같아야겠죠. 매치가 돼야 될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자바에서는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int x 한 다음에 1을 넣고 그 다음에 x 이렇게 호출한 다음에 여기서 n으로 전달받으면 그때 전달되는 것은 x의 값이 전달되는 거예요. 1이 전달돼 가지고 자, 함수 호출이 다 끝난 다음에는 여기는 n 값은 없어지죠. 왜냐하면 n은 여기 있는 것처럼 메소드 fu가 가지고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배열을 메소드로 전달할 때는 조금 달라요. 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x 값을 전달하면 이 전달받은 n은 x의 값을 전달받는 게 아니라 이 x의 객체의 위치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객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 메인 메소드에서 접근하고 있는 x를 n이 뭐 하는 거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n0의 값을 지금 출력을 했더니 얼마? 0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n0 플러스를 했어요. 이건 뭐지? 이건 n0에다가 이거 하는 거랑 똑같잖아. n0 플러스 2를 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현재 n0의 값이 1 증가돼요. 자, 얘 값은 1로 바뀌죠. 이게 1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게 출력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자, 함수의 호출이 끝났으면 1로 리턴 되겠죠. 자, 1이 리턴 되겠죠? 자, 이쪽으로 리턴 되면서 x0의 값을 출력하면 현재 1의 값이 출력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열을 메소드의 인수로 전달하면 일반 변수의 경우에는 값이 복사되지만
값이 복사되지만 배열의 경우에는 배열 변수의 경우에는 현재 배열 변수가 참조하는, 즉 다시 말해서 x가 참조하는 곳에 위치값이 복사되는 거예요. 위치값이 어디로? 여기는 n으로 복사되기 때문에 x가 지금 가리키는 곳을 n도 가리키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배열의 경우에는 자,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값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 참조되어 있는 주소값을 전달하는 구조와 주소값을 전달하는 형태로 실제적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 개념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자, x가 여기 있잖아요. x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x0야. 그러면 여기서 메소드를 호출해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n0는 여기는 x의 값이 이게 전달되면서 자연스럽게 n은 여기 있는 것처럼 뭘 하냐면 x의 값을 접근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좀 더 그 그림을 좀 이해하기 쉽게 요거예요. x가 요거야. x는 지금 배열을 참조하는 참조 변수잖아. 그렇지? 참조 변수인데 여기는 n도 여기는 해당되는 x가 참조하는 해당되는 배열을 접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0의 값이 배열을 메소드로 호출을 하잖아. 호출하게 되면 그때 여기서 0을 1로 바꾸면 얘가 1로 바뀔 거고 값이 1로 바뀔 거고 이 변화 내용이 자, 인크리먼트 호출에서 x0 값이 변화되는 내용이 메소드 호출이 끝난 다음에 메인 메소드에서도 그냥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 변경된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서는 뭘 할 거냐면 이제 메인 메소드에서 어떤 매개 변수를 메인 메소드를 실행할 때 지금 메인 메소드를 실행할 건데요. 메인 메소드 결국은 메소드잖아요. 그렇죠? 얘가 함수거든요. 근데 얘한테 값을 내가 전달해주고 싶은 거야. 그렇죠? 자, 매개 변수를 전달해주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메인 메소드가 어디서 호출되냐면 사실은 밖에서 호출되잖아. 그렇죠? 밖에서 호출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메인 아규먼트 데모라고 하는 클래스가 시작되면서 얘가 퍼블릭 클래스거든요. 퍼블릭 클래스가 시작되면서 메인 메소드한테 값을 전달을 하면 자, 여러분들이 run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run configuration에다가 자, 메인 메소드에다가 전달할 값을 여기 arguments라고 하는 메인 다음에 탭이 있잖아. 여기다가 값을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10과 20이 메인 메소드에 전달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실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동작되는지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메인 아규먼트 데모가 지금 실행될 때 지금 메인 여기 있잖아. 그렇지? 메인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지금 값을 전달받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떤 값을 전달받을 거냐면 두 개의 값을 전달받을 거예요. 그래서 자, 값을 전달받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args length가 2인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전달받은 값이 두 개인가를 확인하는 거야. 그 다음에 integer.parseInt는 값이 두 개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배열이잖니? 그러면 args 0하고 args 1이라고 하는 값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메인 메소드가 실행될 때 여기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 값을 이렇게 전달받는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아마 10하고 20이라고 하는 값을 전달했는데 그럼 10이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10이 여기에 전달되고요. args 0에 20은 여기 있는 것처럼 args 1, args라고 하는 배열의 1번째 1에 들어가면 0, 1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뭐라는 거냐면 여기 두 번째로 전달받은 게 여기잖아. 그렇지? args 1이니까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문자열인데 얘를 정수값으로 바꿔요. 정수값으로 바꾸는 게 요거야. 정수값으로 바꾼 다음에
자, 여기 있는 것처럼 n print line이라는 메소드를 여기 호출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10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20이 들어가 있어요. 자, 22. 자, 여기서 들어가 있는 10은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그래서 문자열을 전달해줘요. 누구로? n print line으로 전달해주고 여기 있는 i 값이 여기 n에 전달되는 거야. 그럼 20번. 자, 그럼 이게 뭐냐면 n이니까 여기 20이잖니. 그래서 20번 전달받은 첫 번째 문자를 출력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여기는 20이라고 하는 값이 지금 몇 번 출력된다? 아마 20번 출력된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 좀 하고 싶으면 자,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여기서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10 대신에 뭐 여기다가 앞에다가 hello를 쓰고 그다음에 여기 20 대신에 5를 쓰면 hello가 몇 번 출력된다? 5번 출력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지금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메인 메소드에다가 메인 메소드에 필요한 값을 매개 변수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run configuration의 두 번째 탭 arguments라는 곳에 값을 전달한다 라고 하는 거 꼭 익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상세 설명은 교재 보면 뭐 185페이지 교재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값을 전달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실제 이제 여러분들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지금 뭘 한 거냐면 이클립스에 있는 환경들을 사용해서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이클립스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냐면 186페이지에 지금 설명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여러분들 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익혀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는 for each 사용하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의 인수로 배열을 전달하는 거 같이 한번 살펴봤고, 세 번째는 메인 메소드의 매개 변수 전달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스터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객체를 배열의 원소로 갖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배열인데 배열의 원소가 객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배열 객체라고 하고요. 자, 이게 배열이니까 그 배열을 참조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볼스라고 하는 게 이제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입니다. 객체 참조 변수예요. 객체 참조 변수인데, 참조 변수인데 얘가 이제 사실은 배열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볼스는 볼이라고 하는 객체, 클래스의 객체들의 배열을 참조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객체 참조 변수인데 갖고 이게 배열이라는 거죠. 배열을 참조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볼스가 있고요. 볼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볼은 클래스입니다. 클래스가 되어 있고요. 얘가 몇 개가 들어가냐면 5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5개의 볼을
원소로 갖는 배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볼 클래스의 객체로 구성된 배열 볼스를 지금 선언하고 그 다음에 초기 선언하고 지금 할당까지 한 거죠. 생성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볼스는 5개의 볼 객체를 참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서는 객체를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5개의 볼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변수만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는 변수만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객체가 만들어지냐? 라고 하면 언제 그 볼 객체가 만들어지냐 하면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해서 볼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볼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객체를 여기 있는 것처럼 볼스라고 하는 배열의 인덱스를 통해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크기는 5니까 크기가 5니까 5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저장되는 것은 어떤 게 저장될 거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볼 객체가 저장될 거예요. 이게 볼 객체예요. 볼 객체가 저장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for 문장을 통해서 첫 번째 볼이 하나 만들어졌고 두 번째 볼이 만들어졌으니까 첫 번째 볼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볼스 제로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들어진 볼은 여기 있는 볼스 1이 얘를 참조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일반 배열 같은 경우에는 배열에 값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객체들의 배열이니까 값이 객체를 접근할 수 있는 값을 갖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개의 볼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변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얘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봐서는 그냥 보면은 이거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 자, 무슨 변수? 객체 참조 변수.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5개잖아요. 여러 개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한번 응용 자, 지금 서클 클래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서클 클래스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서클 어레이 데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 지금 서클스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얘는 서클 그렇죠? 서클 객체들의 배열을 참조하는 변수입니다. 다시 한번 서클 객체들의 배열을 참조하는 서클스라는 이름의 변수입니다. 참조 변수이고 얘는 5개의 배열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배열이 어떤 건지 연결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얘가 뭐냐면 서클스가 되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죠. 얘가 0, 1, 2, 3, 4가 됩니다. 그럼 얘는 아까 했던 것처럼 볼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이 포문이잖아요. 볼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원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반지름 얼마니? 처음에는 i가 0이니까 반지름이 1인 배열이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는 1 플러스 1이니까 반지름이 2인 배열이 2인 서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서클이 몇 개 만들어진다? 5개 만들어지니까 이 각각 첫 번째 것을 접근하려면 서클스 0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서클이 지금 접근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되는 서클의 반지름의 넓이를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지름하고 넓이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서는 서클이라고 하는 객체들을 여러 개의 객체가 있는데 얘들을 뭐에 연결하는 겁니까? 배열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배열에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사용하는 거고 얘는 이름이 있겠죠. 여기 보면 뭐죠? 서클스가 되겠습니다. 서클스가 그래서
서클스라는 이름의 배열인데, 근데 이 서클스라는 배열은 객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배열입니다.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배열이니까 여기 있는 각각의 배열의 원소들도 사실은 뭐라는 거지? 객체, 서클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각각이 그러니까 5개의 변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5개의 변수 이름을 각각 붙이기가 어려우니까 서클스라고 하는 배열을 사용해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그 기본적인 자료 값들을 전달했어요. 뭐 정수를 전달하든가 문자를 전달하든가 배열을 전달했는데 이번에는 객체를 한번 매개 변수로 메소드에다가 전달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에 객체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일단 C1하고 C2라고 하는 서클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객체 2개를 만드는데 C1이라고 하는 객체 참조 변수, C2라는 객체 참조 변수가 이제 일단 참조를 하는 거죠. 원이 2개가 있네요. 자, C1이 참조하는 원이 있고 C2가 참조하는 원이 있는데 얘 둘 다 공통적으로 반지름이 10이야. 10이에요. 반지름이 10이야. 이제 10이야. C1과 C2인데 여기 보시면 제로라는 지금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제로라는 메소드가 여기 있잖아요. 자, 여기 있는데 제로라는 메소드가 2개 있네. 그렇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메소드가 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지금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얘를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오버로딩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때 호출되는 메소드는 뭐냐면 C1이 뭐죠? C1은 서클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얘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C2 레디어스는 이게 반지름 아니니?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는 것처럼 더블형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두 번째가 호출된다는 거죠. 자, 이제 집중할 것은 첫 번째 것에 집중을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C1이 전달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C는 여기 있는 것처럼 C1의 값을 전달받습니다. 근데 전달해주는 C1이 뭐라는 거죠? 자, C1이 객체잖아요. 객체 참조 변수니까 C1이 참조하고 있는 것을 여기 있는 것처럼 얘가 참조하도록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배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객체를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것은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배열도 이렇게 함수 메소드 안에서 접근할 때 매개 변수로 접근할 때 실제적으로 그 주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객체가 있는 곳을 이렇게 값이 아니라 객체가 있는 곳을 이렇게 포인트하는, 그러니까 C1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여기 있는 것처럼 C가 가리키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C에 여기 보면 레디어스가 있을 거 아니니? 레디어스가 반지름이 10이니까 이 값은 레디어스가 가지고 있잖아. 그렇지? 레디어스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레디어스 값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레디어스 값을 지금 0으로 바꿔. 자, 이 값이 얼마가 되니? 0으로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메소드가 호출이 끝나면 일로 왔겠지? 그러면 C1의 반지름 값은 사실은 뭐냐면 C1의 반지름 값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C에서 얘가 10에서 0으로 바꿔버렸으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C1의 반지름 값은 0이 된다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C1을 C1 자체를 이렇게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전달하면 전달받은 쪽에서는 해당되는 C1이 참조하는 접근하고 있는 해당되는 객체를 여기 있는 것처럼 매개 변수가 접근하는 구조가 이루어진 형태로 접근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두 번째 것은 뭐 기존에 우리가 값을 전달하는 거랑 같은 구조죠. 그러면 얘는 값이 전달되는 거예요. 값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값을 전달해서는 해당되는 C2의 반지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값만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는 값을 전달하는 거예요. 값만 전달하는 건데 여기 있는 것처럼 객체가 전달되면 실제적으로 전달받는 쪽에서 전달을 하는 쪽에
전달하는 쪽에 객체를 참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것처럼 값을 전달하는 c2.radius처럼 얘를 하게 되면 값만 복사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설명을 좀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제로 C1을 하게 되면 인수가 C1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C1이 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C1을 전달하게 되면 여기 전달해주면 실제적으로 뭐가 전달되냐면 이곳의 주소가 이게 100이다 그러면 100번지처럼 주소가 전달되는 거예요. C1이 가리키고 있는 객체의 번지수가 전달되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여기 있는 것처럼 100번지를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죠. 같은 주소를 전달해 줬으니까 그렇죠? 주소를 전달해 줬으니까 이렇게 같은 곳을 이렇게 전달하니까 여기서 여기 있는 것처럼 C의 레디어스 값을 제가 얘를 0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값은 0으로 바뀌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거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10.0이 여기에 전달되면 여기서 10.0으로 바뀌지만 실제적으로는 객체에는 영향이 없다. 자, 객체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것처럼 객체를 전달하게 되면 전달해 주는 객체의 모든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전달받은 쪽에 메소드 여기는 제로에서 값을 조정해 가지고 수정시킬 수 있다는 거죠. 변경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